시어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몰랐던 며느리. 사업장 운영 중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데 결국 건물주의 소문이 퍼지면서 며느리의 행동은 늦은 오후 햇살이 가게 유리문을 비췄습니다. 며느리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창밖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노년의 여인을 본 순간 며느리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죠. 손에 작은 장바구니를 든 채 조심스레 문을 열려던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제 사업장이에요. 손님이 아닌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놀람과 당황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그래, 알았다. 는 짧은 대답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억눌린 서운함이 섞여 있었죠.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서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냉랭한 공기만 맴돌았어요. 밖에서는 손님 두어 명이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작은 수군거림이 흘러나왔죠. 저분이 건물주라던데? 진짜야? 하는 말들이 바람결에 섞여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햇빛은 이미 기울어 있었고 그림자는 그녀의 발밑에서 길게 늘어졌어요.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세운 건물인데 이제 나는 손님도 못 되는구나. 그 말이 스스로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한켠에는 묘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작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머금은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내 건물에서 누가 끝내 웃는지.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는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내리는 납품업자가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바쁘다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그녀는 새로 바꾼 간판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판에는 큼직하게 루비델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 아래에는 조그맣게 대표 정소연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 시각 건물 뒤편의 관리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펼쳐 임대료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루비델리 미납 없음.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그곳에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자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그 카페 사장님 참 깐깐하더라고요. 어제도 손님한테 큰 소리 쳤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들 그런 말 하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가게 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리하고 확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 섰지만 곧 아무 일도 없던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옆 가게 주인 박 여사가 다가와 수군거렸어요. 어머, 어제 그 사장님이 손님한테 뭐라 했다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매섭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운 건물 내 이름조차 몰라보는구나. 그녀는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젠 그냥 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시어머니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던 손끝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한산하시?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직원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소문 들으셨어요? 며느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소문이라니요? 어제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건물주가 누군데? 그 사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대요. 그 말에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건물주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네, 근데 이름은 아무도 모르던데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며느리는 애써 웃었지만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건물 등기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 화면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닫고 나오던 그녀는 골목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시어머니가 조용히 건물 외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한 걸음 내딛다가 다시 제자리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지 못한 채 천천히 건물 벽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묵직한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등 뒤로 싸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의심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불안으로, 불안은 다시 두려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의 불빛은 꺼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계속 환하게 깨어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정말 건물주일까? 그녀는 끝내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녀는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기로 한 것이었죠. 노트북 앞에 앉아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자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줄의 이름에 멈췄어요. 소유자 김정희.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껏 알지 못한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어요. 가게를 꾸밀 때마다 자부심으로 여겼던 벽 간판, 조명 전부 그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나만 몰랐던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끝이 식탁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자동이체 완료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정희 관리사무소. 그녀는 그동안 매달 그 이름을 봐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가게 문을 열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계산 볼게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유리창 밖, 골목길 끝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건물 외벽의 금간 부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가운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이 모든 게 어머님 거였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가게 안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계산대를 지키며 웃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가며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영수증을 구겨버렸습니다. 저분이 진짜 건물주였구나.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입술 끝에서 떨렸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요즘 건물주님이 자주 오시네요. 건물 수리하려나 봐요.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느리게 사라졌죠.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가게 앞을 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소연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뵙죠. 그 말투는 정중했지만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억눌린 긴장감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둘은 관리실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 속에는 오래된 냉기가 감돌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임대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네요. 조건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 손끝이 굳었습니다. 조건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불길이 피어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새로 보수 공사가 들어가니까요. 임대료를 조금 올릴 생각이에요.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쌓인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나왔지만 걸음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건물 입구를 나서는 순간 가게의 간판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루비델리. 그 이름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의 손끝은 주먹을 꽉 쥐었고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골목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비델리 사장님이 건물주한테 버릇없게 굴었다더라. 건물주가 자기 시어머니래. 입에서 입으로 번진 이야기들은 어느새 동네 전체로 퍼졌어요. 며느리는 손님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피를 내리던 손이 잠시 멈추고 컵 안의 거품이 잔잔히 일렁였어요. 직원 미영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 소문 때문에 손님들 좀 줄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가 너머로 향했죠.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이웃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동네 어르신처럼 웃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모두 그녀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듯했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곧장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들더니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어요. 소문이란 건 진실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담담했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한 발짝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퍼뜨리신 건 아니죠?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에는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어요. 비에 젖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루비델리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이 싸움을 직접 끝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빛이 켜지자 진열대 위에 커피잔들이 은은히 빛났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건 가게 운영 내역과 거래 기록, 그리고 최근 매출 상승 추이 보고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이 자료를 시어머니에게 직접 보여줄 생각이었죠. 이제 내 방식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주변을 둘러보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담담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건네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가게, 이제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의 가치까지 높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자료를 넘겼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제가 이 건물에서 어머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건 죄송하지만 제 노력까지 무시받고 싶진 않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관리사무소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건물주 명의 변경 서류 처리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김 사모님께서 일부 지분을 대표 정소연 씨 명의로 이전하셨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남몰래 처리한 서류였죠. 그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건물의 가치를 올렸다는 말 사실이네요. 그 말은 처음으로 며느리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이젠 젊은 사람의 방식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순간 가게 유리창 밖에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 사이의 냉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우리 둘 다 잘 아는 것 같네요.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